막 성병이 걸렸다고 나의 인생이 끝났고 나는 앞으로 다시는 연애를 못한다? 망상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무분별한 성관계를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없거든요. 잠자리 상대자가 3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반대로 태어나서 첫 성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온갖 성병에 다 걸리신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이 상대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이 연애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째이신 분이었고 성병에 걸리셨는데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원장님께서 지난 시간에 성병이 걸렸는데 성관계를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내 연인의 성병, 근데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성병이라는 거는 성관계로 옮는 병을 말하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성매개 질환인데 그 이유는 성관계가 아닌 걸로도 옮는 균도 일부 포함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성매개 질환. 하지만 우리가 굳이 성병이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경로가 아닌 오직 성관계를 통해서만 걸리는 애들을 굳이 성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클라미디아, 그리고 임질,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헤르페스 바이러스 알고 있는 거랑 HPV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리고 매독이 있고요. 에이즈, HIV 바이러스가 있죠. 그 밖에도 뭐 트리코모나스나 뭐 사면발이, 흔히 우리가 B형 간염, C형 간염은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아이들도 성관계로 옮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누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병은 사실 헤르페스 정도? 남자는 이런 성병에 걸리게 되면 증상이 금방 나타나는데 생식기관과 요도가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균이 들어오면 바로 요도염에 걸리게 돼요. 아프고 소변 볼 때 따갑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생식기관과 요도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감염이 돼도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우리가 성병이라고 하면 막 떠오르는 게 에이즈, 매독 이런 무시무시한 병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매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병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료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되고 완치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걸려도 치료를 하면 됩니다. 다만 HIV 감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HIV를 제외한 나머지 균들, 뭐 임질이라던가 클라미디아라던가 뭐 트리코모나스 뭐 이러한 아이들은 치료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한 번만 약 먹으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길게 먹어야 한 열흘 정도 먹으면 완치가 되기 때문에 크게 막 성병 막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병에 걸렸다면 네. 앞으로 이성교제도 괜찮은 건지. 내가 걸렸다라면 다시는 이성교제를 못할 거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성병은 완치가 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심지어 HIV도 요즘은 그냥 만성질환처럼 관리를 하거든요. 물론 걸리면 너무나 안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걸리면 치료하면 된다. 불치병이 아니다. 걸린 거를 잘 치료하고 앞으로 건강한 만남을 이어가야지 라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성병이 걸렸다고 나의 인생이 끝났고 나는 앞으로 다시는 연애를 못한다? 이런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혀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내 과거력을 연인에게 알려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것도 그냥 나의 과거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성병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매독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매독에 걸렸었는데 검사를 할 때마다 스크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그 병원에서 내가 매독에 걸렸던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선 솔직히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일 수 있잖아요. 의료진들이 그걸 아는 것도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어요. 왜 그거를 숨겨? 아주 나쁘다. 나는 앞으로 연인을 만나면 저거 검사 다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굉장히 아직도 성병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매독 같은 경우는요.
성관계가 아니어도 옮을 수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성관계로 옮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바늘에 찔리거나 뭐 수혈을 잘못 받거나 해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퍼센트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이 그렇게 걸렸는데 내가 억울하게 걸린 이 매독으로 이렇게 매도당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옳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치료를 받지 않고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상대방에게 그 병을 옮겨준다? 이런 행위가 지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성병이다, 이거 걸렸다라고 해서 그런 주홍 글씨를 박는 거는 옳지 않다. 무조건 그 과거력에 대해서 다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둘의 관계에서 내 과거에 얼만큼을 이 사람에게 알려도 될지, 두 사람의 어떤 관계, 어떤 애정, 신뢰, 뭐 상황,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내가 나의 과거를 알리는 범주 내에 이 성병의 과거력도 포함이 되는 것뿐이지 이거는 더 알려야 해. 이건 뭐 반드시 말해야 해. 라는 범주는 아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현재는 현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짓고 현재의 관계에 충실하는 게 좋고요. 다만 내가 현재 옮길 수 있는 병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조심하셔야 하는 병이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인데 헤르페스는 평생 재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변이 없어도 무증상 흘림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옮겨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하고 관계에서 옮겨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온다라면 이때는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상대에게도 선택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 연인이 성병에 걸린 거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원망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쿨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이기는 한데 보통 원망을 하거나 속상해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외도를 의심했거나 두 번째는 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무분별한 그런 어떤 문란한 이러한 성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심한 경우에는 이별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성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무분별한 성관계를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환자분 중에 멀티플 파트너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약간 잠자리 상대자가 3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이런 분들 관계를 할 때마다 바로바로 성병 검사를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좀 문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반대로 태어나서 첫 성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온갖 성병에 다 걸리신 거예요. 한 번밖에 잠자리를 안 해도 성병에 걸리시는 환자분을 저는 꽤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지내다가 나랑 교제를 한 후에 우연히 발견이 됐다. 그런 경우라면 이 상대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문란함의 기준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쟤는 자주 바뀌어 남자친구가. 쟤는 여자친구가 자주 바뀌어. 이러면 좀 문란한 거 아니야? 쟤 좀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개방적인 것과 문란함의 경계를 두고 잘 지켜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연인 관계가 뭐 몇 달 만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게 조금 짧게 일어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혹은 최근에는 뭐 선색 후사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선색 후사라고 해서 먼저 관계를 하고 사귀는 뭔가 이런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다라면 그거를 무조건 문란하다라고만 평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당연히 노출이 많이 될수록 성병에 노출이 될 위험도는 높아지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거꾸로는 아니에요. 성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멀티 파트너가 있고 많은 관계를 했고 문란하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병에 걸린 사람한테 어떤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고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사람을 봐야지 이 성병을 보는 거는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잘 치료를 받게끔 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혹시 옮지는 않았을까라고 확인을 하는 게 2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병은 병이에요. 우리가 뭐 감기에 걸렸거나 코로나에 걸렸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을 병균 취급하면서 피하진 않잖아요. 어떤 신뢰가 깨지고 실망을 하는 이 포인트 때문에 성병을 유난히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맞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외도를 했을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문란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에서 보는 어떤 그 문란함의 순위를 봤을 때 그냥 10%일 안에 드는 상위, 정말 중에 누가 봐도 저건 좀 아닌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봐야 되는 거지 성병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성병이 그렇게 궁금하다면 이 사람의 성병의 과거력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전 연애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어떤 성적인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 이거 자체로 이 사람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아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이 된 사람은 나 피해봤어. 그렇게 맞아요.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병을 옮겨주고 싶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피해자는 있겠지만 정확한 가해자는 없다라고 저는 성병에서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있는 줄도 몰랐고 옮겨줄 생각도 없었다. 이것도 과연 성관계에서 그렇게 잘못을 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렸다, 상대방이 걸렸다, 그냥 나와 같은 입장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성병을 전염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모든 다른 거를 보고 좋아서 잠자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성인이고 내가 선택한 관계예요. 내가 신중한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오롯이 떠넘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중하지 않았던 관계라면 그거에 따른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제가 예전에 환자분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연애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째이신 분이었고 성병에 걸리셨는데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남자친구 많이 좋아하시죠? 이랬더니 네, 많이 좋아해요. 이게 아니라면 남자친구랑 헤어질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이제 한 달이면 이 성병은 외도로 걸린 게 아니에요. 이걸로 헤어지는 게 후회가 남지 않으실 자신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환자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얘기하고 이해한다라고 받아들이고 갖고 싶었던 선물 하나 사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분은 그 이후로도 굉장히 예쁜 사랑하고 지금 결혼 준비 중이시거든요. 성병은 문란함의 척도가 아니고 그냥 걸릴 수도 있는 그냥 병일 뿐이다.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빨리 잘 치료를 하고 상대방을 잘 치료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사람이기는 해요. 저도 대한민국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성병이 좀 몇 가지가 나왔었어요. 저는 항상 위로를 해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막 너무 많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약 드시고 주사 맞으시면은 완치 잘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속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저 괜찮아요. 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옮은 거고요. 지금 헤어지긴 했지만 저는 이 만남에 후회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남자도 이거 치료해야 되죠? 전 남친한테 연락해서 치료 잘 받으라고 말해줘야겠네요 라면서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이게 정말 현명하고 건강한 성관계지. 그러고 저도 좀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을 했던 계기가 됐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신뢰가 있었고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리고 건강한 관계였는지에 따라서 비록 병을 옮았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상대에게 다 돌리지 않게 되는 거죠. 나는 피해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병에 걸린 거예요. 감기 옮는 것처럼 그냥 치료하면 되지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성매개 질환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 맞아요. 성매개 질환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아야 해요. 막연하게 다 두려워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먼저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시작을 했고 사귄 지 한 3, 4개월 됐는데 이제
성관계를 하기로 해서 먼저 검사를 하러 와요. 저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20대 한 중반 후반 커플인데 저희 연인인데 관계하기 전에 검사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요즘은 이렇게도 하는군요. 이랬더니 네, 서로 건강한 상태에서 관계를 해야죠. 만약에 정말 균이 나오잖아요. 옮을 수 있는 성매개 질환이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둘이서 같이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세요. 둘이 완치까지 한 후에 관계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무나 현명하고 예쁜 사랑을 하고 계시잖아요. 두 사람에게 어떤 이벤트 같은 거죠. 연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의견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두 명의 충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무조건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는 없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을 했고 사랑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하고 대화를 하세요. 이 병에 왜 걸렸는지, 이 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상대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도 알 수 있거든요. 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물론 이 성병이 외도나 혹은 너무나 문란한 내 윤리적 가치를 벗어나는 문란한 성생활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은 나와 맞지 않는 성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 안 좋은 생각, 이러한 것들은 좀 이렇게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리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